네, 안녕하세요. 셀러에게 TV입니다. 네, 오늘은 정산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카페에 이제 올린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 그 수강생 분들 중에 이제 정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정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궁금하시다 하셔서 급하게 제가 글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정산에 대해서 떻게 하면 좀 좋은지 또 정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하진 않지만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세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좀 정확하게. 일단 정산은 이제 1인 셀러이기 때문에 정산을 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매출 보면서 주문 들어오는 건수 보면서 이번 달은 이만큼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산을 매달 매달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면 내가 매월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가 안 되고 또 그 매월 얼마나 되는 내가 수익을 수익이 있다라는 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내가 이게 수익이 정확히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또 내가 매출을 통해서는 그게 체크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순수 마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대략적으로 주문 넣으면서 이 정도 마진이 남네, 이 정도 마진이 남네. 근데 뭐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수료라든지 또 정확하게 또 가격 변동, 위탁 판매 같은 경우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정산을 통해서 내가 매출이 이 정도 났을 때 내 순수익, 마진율은 몇 퍼센트구나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그 다음 달에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빠르게. 만약에 마진이면 너무 낮다 싶으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또 다른 제품을 소싱한다든지 또 제품을 올린다든지 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진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점점 이게 녹아서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건 명확히 이제 정산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매월 말에 할 수도 있겠죠. 매월 말에 계산을 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소소매 같은 경우도 딱 그 정산이 매월 초부터 매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딱 정확히 내가 얼마 소모했고 얼마 매출이 나왔고 정확히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내 순수익이 얼마인지 항상 체크하고 마진율도 항상 체크하면서 매달 내가 벌고자 하는 그 목표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정산할 때는 좀 스트레스 받아요. 전달보다 얼마큼 안 나왔다. 분명히 매출이 잘 나왔는데 많이 팔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순수익이 좀 적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매출이 적었는데 순수익은 또 괜찮게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적게 나올 경우 이제 스트레스 좀 있기 때문에 매달 말이 되면 조금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가 좀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번 달 얼마 나왔네 하면 이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뭐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정산이라는 시간이 없다면 이제 되돌아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뭐 잘 팔린다 안 팔린다를 떠나서 가장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산을 통해서 우리 해야 된다. 정산이라는 습관을 꼭 가지고 매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 달에는 이 정산의 순수익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다음 달에 내 행동이 또 내가 대응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달에 그걸 해야 된다.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넘어온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이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번째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메뉴 가면 여기 정산 관리라는 탭이 있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빠른 정산이 있고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정산 내역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조회하기에 보면 날짜를 설정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달 2월 1일부터 2월 28일 한 달 기간을 잡아요. 전 보통 한 달씩 정산을 하기 때문에
또 뭐 두 달씩 할 수도 있고 뭐 세 달씩 할 수 있고 뭐 자유지긴 하지만 보통 월간으로 돌아가잖아요. 저희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예정일을 설정하고 검색하기 나오면 이렇게 쭉 떠요. 리스트가 뭐 매일 얼마씩 정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산 총액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정산된 금액이 이만큼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쉽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마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총 매출이 이겁니다. 정산. 이 정산된 게 수수료를 다 빼고 배송비의 수수료든 매출의 수수료든 판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든 그게 다 합산돼서 여기 뜨는 거예요. 총 매출. 그죠? 그러면 정산 금액 총 매출 마이너스 이제 저 같은 경우 두 번째 쇼핑몰이 소소매이기 때문에 소소매로 인한 결제한 금액 그죠? 카드값이겠죠 보통 이 결제 금액을 빼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위탁 판매라면 위탁 판매에서 결제한 거 그죠? 결제한 아니면 이제 보통 적립금으로 하잖아요. 적립금 결제한 금액을 빼면 그달에는 순수익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2월 결산 내역이라고 했죠. 이게 2월 달에 정확히 판매된 금액은 아니에요. 2월 1일 정산 예정일이라는 거 뭐냐면 1월 31일, 1월 30일, 뭐 예를 들어 1월 29일, 2월 전에 한 전주쯤에 결제를 해서 주 배송이 되고 배송이 완료가 되면 또는 요즘에 이제 빠른 정산이 이제 송장만 넣어도 빠른 정산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전에 결제한 것도 2월에 결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1월 달 매출이 여기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2월 28일 날 판매했어요. 그게 다음날에 넘어가 송장이 나오고 구매 확정이 나와서 3월에 넘어가서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2월 달에 매출액은 아니죠. 약간 한 3, 4일 앞당기고 3, 4일 미뤄진 거. 빠진 정산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하진 않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뭐 3, 4일 땡겨서 미뤄져서 정산이 된 거고 여기도 3, 4일 미뤄져 가지고 정산이 안 된 게 빠졌기 때문에 퉁치면 비슷하지 않을까. 매번 이런 방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정확한 계산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완전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결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로 갑니다. 통계 클릭하면 여기 쭉 뜨죠. 여기서 요약을 클릭해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기간을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시 월간 기간을 설정하고요. 그렇게 월간 설정을 하게 되면 중간쯤에 여기 일별 결제 금액에 여기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 맨 아래로 내리면 이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네. 맨 아래로 내리면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매 월별로 일별로 쭉 정리가 돼 있고 여기도 쭉 정리돼 있고 여기 보면 결제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비자가 결제한 총 금액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 있냐면 배송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무료 배송은 물론 상관없지만 배송비가 있는 게 있죠? 그럼 배송비가 따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냐면 결제 금액 플러스 여기 배송비를 더해줘야 돼요. 이 두 개를. 근데 이게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가 제외되지 않은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환불 금액이 또 있습니다. 환불 금액.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결제 금액 마이너스 환불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그달의 총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 저는 배송비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거에 수수료를 뺍니다. 저는 이제 6%,
보통 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합니다. 0.94를 곱하면 수수료가 빠지면 이제 총 매출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총 매출에서 이제 소소매 하시는 분은 카드값 빼면 되고요. 위탁 판매 하시는 분은 도매에서 결제한 거 적립한 금액을 빼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합니다. 밑에 방법으로 이 정확한 방법으로 해서 돈을 빼야 또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매출 금액이 막 진짜 막 순수익 금액이 막 1,000만 원대 넘어가서 계산하는 방법이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차이 난다 하면 이제 정확한 방법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뭐 한 2, 300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 난다고 해봐야 뭐 10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이제 정산하는 방법, 편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정산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A 쇼핑몰, B 쇼핑몰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쇼핑몰은 위탁 판매로 주방용품을 하고 있고요. B 쇼핑몰은 좀 다른 방법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 한 2,000에서 1,500 사이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고 이는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B 쇼핑몰 같은 경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는 3달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강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서 강의를 알아보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